우리는 소망이 이루어진 상태에 우리 자신을 맡기고 그 상태에 푹 빠져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현재 상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소망이 이루어진 상태에 머물며 살아가게 됩니다. 상상 속에서 소망이 이루어진 상태를 확고하게 만들면 그 상태가 현실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인간은 상상력을 이용해 내면의 변화를 만들고 이를 통해 밖으로 보여지는 사건에 개입해 그 경로를 원하는 방향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는 인간이 상상의 주체임을 드러냅니다. 상상 활동의 선봉에 서 있는 주의력은 눈이 머무는 곳, 다시 말해 감각이 이끄는 대로 외부적인 것에 머물 수도 있고 자신의 의지에 따라 내면에 머물며 소망이 성취된 상태를 이끌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자신을 올가맨 쇠사슬을 끊어버린 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2년 전 저는 심각한 혈전 증상으로 생긴 동맥경화와 관절염으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뇌신경이 손상되었고 갑상선은 비대해졌습니다. 병의 원인에 대해 의사마다 의견이 분분했고 온갖 치료를 시도해보았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었습니다. 움직인다는 것은 꿈도 꿀 수 없었고 꼼짝없이 침대에 누워 있어야 했습니다. 저는 선생님의 가르침을 알고 있었기에 제가 들었던 것을 적용해 보려고 정말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상태가 점점 악화되어 더 이상 강연을 들을 수가 없게 되었고 저의 절망감은 더욱 깊어만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친구가 제게 아름다운 바닷가의 모습이 담긴 엽서 한 장을 보내왔습니다. 엽서에 담긴 바닷가가 너무 아름다워 저는 보고 또 보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지난 여름 부모님과 함께 갔던 해변이 떠올랐습니다. 그러자 엽서에 있던 사진이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았고 제 마음은 온통 해변을 자유롭게 뛰어다니는 저의 모습으로 가득 찼습니다. 맨발에 닿는 차갑고 딱딱한 모래, 발가락 사이로 파고드는 차가운 바닷물, 해안가에 부딪혀 부서지는 파도 소리. 비록 몸은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상상만으로도 너무 행복해서 이 멋진 장면을 일주일 동안 매일매일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저는 소파에 앉기 위해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극심한 통증이 몰려와 온몸이 그대로 굳어버렸고 앉을 수도 누울 수도 없었습니다. 끔찍한 통증이 1분이 넘도록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통증이 가라앉자 제 몸이 자유로워졌습니다. 마치 다리를 올가매고 있던 철사들이 모두 잘려져 나간 듯했습니다. 좀 전까지도 속박되어 있던 몸이 어느 순간 자유로워졌습니다. 자유는 서서히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아주 갑작스레 찾아왔습니다. 인간은 상상의 눈이나 감각을 통해 사물을 인지합니다. 하지만 사물을 인지할 때 인간이 가지는 마음의 태도는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상상력을 이용하여 소망하는 것을 창조하려는 태도이고 다른 하나는 외부 세계를 보이는 그대로 받아들이려는 태도입니다. 인간 내면에는 생명의 원리와 죽음의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넘치는 상상력으로 상상의 구조물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냉정한 현실의 기반 위에 상상의 구조물을 쌓아 올리는 것입니다. 전자는 창조를 하지만 후자는 현 상태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인간은 믿음의 길이나 혹은 눈에 보이는 길을 택해야 합니다. 인간이 풍부한 상상력으로 상상의 구조물을 만들어내면 그만큼 생명력을 얻습니다. 따라서 보이는 그대로를 비추는 감각의 거울을 넘어설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는 것이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길입니다. 상상의 눈은 가려지지만 않는다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있어야 할 것을 봅니다. 눈에 보이는 장면이 아무리 익숙하다고 할지라도 상상의 눈은 한 번도 본 적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감각이 보여주는 외부 세계에 지나치게 집착하면 일상의 삶이 완전히 속박당하고 우리의 시선은 현실을 그대로 비추는 거울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러한 집착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상상의 눈뿐입니다. 우리는 소망을 생각하는 것에서 소망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생각하기로 옮겨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소망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생각하기. 다시 말해 소망이 이루어진 상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경험은 주체와 객체를 하나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소망을 생각하는 것은 주체와 객체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생각하는 나와 내가 생각하는 대상이 따로 존재합니다. 소망하는 상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그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상상의 초점은 의식적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지금은 상상의 활동이 활발하지 못해 그저
소망에 지나지 않더라도 더 깊게 집중하고 생각하면 상상의 초점이 내면으로 깊게 들어가 우리 자신을 소망하는 상태와 하나가 되게 합니다. 상상의 초점을 옮길 수 있다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모든 활동은 전적으로 심리적입니다. 다음에 소개할 이야기의 주인공은 감각의 한계를 놓아주고 즉각적이고 기적과도 같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황금 열쇠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말씀해주신 황금 열쇠 덕분에 제 오빠가 병원에서 나올 수 있었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오빠는 4번째 수술을 앞두고 있었고 회복 가능성이 매우 낮은 상태였습니다. 저는 오빠가 몹시 걱정되어 제가 상상력에 관해 배운 것을 시도해 보았습니다. 저는 먼저 오빠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일지 고민했습니다. 오빠라면 자신의 몸으로 계속 살기를 원할까? 아니면 자신의 몸에서 자유로워지기를 원할까? 이 질문이 제 마음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불현듯 오빠가 병원에 입원하기 전에 주방 리모델링을 고민했었고 오빠라면 리모델링을 하고 싶어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았고 그것에 대해 상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상상 속에서 오빠가 주방을 리모델링을 하느라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가 예전에 여러 번 사용했던 주방 의자를 잡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느 순간 제가 오빠의 침대 옆에 서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병원은 물리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절대 가고 싶지 않은 곳이었는데 제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오빠가 손을 내밀어 제 손을 꽉 잡고는 조, 내가 올 줄 알았어 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잡은 오빠의 손은 아주 건강하고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저는 오빠에게 오빠, 이제 다 나았어 라고 말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기쁨에 넘쳤습니다. 오빠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저는 이 순간을 기억해 라는 목소리를 아주 또렷이 들었습니다. 눈을 떠보니 저의 집이었습니다. 다음날 올케 언니가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오빠가 수술을 받지 않아도 된대요. 의사 선생님도 이유를 알 수가 없대요. 상태가 좋아져서 내일 퇴원해도 된다지 뭐예요. 그리고 월요일에 오빠는 회사에 출근했고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삶을 만드는 것은 현실이 아니라 무한한 상상입니다. 그녀는 오빠를 찾는 데에는 오로지 상상의 눈이 필요했을 뿐 어떠한 도구도 필요치 않았습니다. 감각 세상에서는 보이는 것만 봅니다. 하지만 상상의 세계에서는 보고 싶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고 싶은 것을 보면서 그것을 감각 세계에서도 볼 수 있도록 창조합니다. 다음 이야기는 한 개인이 상상의 초점을 다소 멀리 떨어진 지역으로 옮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 물리적인 이동 없이도 시간과 공간을 너머 멀리 있는 사람에게 모습을 보일 수 있음을 증명합니다. 저는 샌프란시스코의 거실에 앉아 영국 런던에 있는 딸의 거실에 있다고 상상했습니다. 저는 속속들이 알고 있는 딸의 거실에 완전히 둘러싸여 있었고 갑자기 실제로 그곳에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딸은 저를 등진 채 벽난로 옆에 서 있었습니다. 잠시 후 딸이 고개를 돌려 저를 쳐다보았고 우리는 눈이 마주쳤습니다. 딸은 놀랐는지 잔뜩 겁에 질린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 기분이 좋지 않았지만 금세 샌프란시스코에 제 거실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5일 후 딸에게서 편지가 왔는데 그 편지는 제가 런던에 있는 딸의 집으로 상상 속 여행을 떠났던 날 쓰인 것이었습니다. 편지에서 딸은 그날 자신의 거실에 서 있는 저를 봤다고 말하며 정말 실제 같았다고 했습니다. 그러곤 너무 무서웠다고 고백하며 저에게 말을 건네려는 순간 제가 사라져버렸다고 했습니다. 딸이 편지에서 저를 봤다고 말한 시간은 제가 상상 속에서 딸을 방문한 시간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딸이 사위에게 이 일을 이야기하자 사위는 장모님이 돌아가셨거나 몹시 위중한 것 같다며 저에게 빨리 편지를 쓰라고 했답니다. 하지만 저는 아프지도 죽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놀라운 경험 때문에 매우 활기차고 흥분된 상태였지요. 앞서 소개한 이야기는 우리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의 진정한 자아가 그의 몸이 실제로 존재하는 공간에 있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감각적 인식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물리적인 방법 없이도 작동할 수 있으며 그렇게 만들어진 감각 정보 또한 일반적인 인식 과정을 통해 얻는 정보와 같은 종류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야기에서 어머니는 자신이 딸이 사는 곳에 실제로 있는 것처럼 아주 또렷하게 상상을 했습니다. 그녀의 또렷한 상상이 전체 과정을 촉발한 것입니다. 어머니가 정말 그곳에 있다면
그리고 딸이 그곳에 있다면 딸은 어머니를 인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같은 경험을 기계적이거나 물리적인 관점이 아닌 상상이라는 관점에서 이해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어머니는 딸이 있는 다른 곳을 현재 자신이 있는 여기로 상상했습니다. 런던은 그곳에 사는 딸에게 여기였고, 샌프란시스코는 그곳에 있는 어머니에게 여기였습니다. 이 장에서 소개한 이야기들은 모두 한 가지를 보여줍니다. 상상의 활동을 통해 감각이 보여주는 증거를 넘어 소망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느끼는 것이 소망을 실제로 이루는데 필요한 여정의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